반도체학과가 대체적으로 대학들에서 보면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의약학계 다음 라인 정도에 형성된 것은 취업과 그리고 대학의 어떤 그 다니면서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 브랜드 있는 대학과 대기업이 연계된 학과는 전문학과 정도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흐름이다.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학과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합격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약대가 들어온 다음에 정말 얘기가 많았죠. 의치 약한수냐, 의치 한약수냐 정말 얘기가 많았는데 합격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점수 단순히 이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대학별 발표한 자를 놓고 보면은 의대가 가장 높고 예, 의대. 그다음에 의대. 두 번째가 한의대하고 치대가 보면은 한 90점 정도대. 예. 289점에서 거의 한 290점대 거의 비슷하게 한의대 치대가 나타났었고 한의대랑 치대는 비슷해요. 네네. 아, 그다음에 이제 수의대가 한 286점대. 예.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약대가 한 285점대. 예. 그러면은 의대와 약대 점수의 평균적인 격차는 한 10점 정도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치대하고 한의대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 5점 차 정도 때는 네네. 벌어진 상황이고 수의대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한 1포인트 정도는 좀 예. 낮은 구조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반대로 학교 내신 때는 사실은 우열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거의 교과 제정은 1.4등급대 정도로 거의 비슷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다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도 거의 한 1.5등급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학교 내신은 사실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어디가 높다 낮다 특정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의대에서부터 약대까지 그게 뭐 치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학교 내신의 합격선은 교과 전형이 됐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든 거의 1.5등급 이내 정도대 학생들로 지금 현재 다 수렴이 되어져 있고 예. 조금 많이 가면 한 1.8등급대 서영고 그쪽 서영고의 일반 학과 예. 자연계 학과들이 자연계 공대. 네, 예. 그쪽이 보면은 교과 전형이 한 1.8등급 정도가 나타나고 있고 1.8.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2등급 때 한 중반대까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으로 예. 나오는데 그 약학계열들은 2등급 대가 넘어간 그 전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약학 계열이랑 서영고와도 사실은 차이가 조금 있네요. 내신에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서영고 일반 자연계 학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서영고 일반 학과를 갈지 아니면 약대를 갈지가 이제 비교의 이제 판단에 예. 그런 어떤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대가 처음 들어와서 입시 결과가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통합 수능에서 첫회 입시 결과이기 때문에 금년도 정시에서 일반 상위권 학생들이 함부로 도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의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교하게 발표된 상황입니다. 이 틀을 크게 무시하고 정시에 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모한 도전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 친구들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요. 갈 대학은 많지만 그만큼 점수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도 수시 지원의 패턴을 보면은 예. 서울권 소재 대학의 그 인문계 평균 경쟁률은 한 15대 1입니다. 15대 1이요. 네. 그런데 자연계 경쟁률은 17대 1이죠. 거기서도 차이 나네요. 여기서도 벌써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과로 몰려져 있고 수시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났다는 얘기 자체는 예. 정시에서도 그대로 가겠죠. 수시 원서 접수가 다 마감이 돼서 좀 분석한 결과 중에 좀 특이점이 있으시다면서요. 일단 서울권에서 쏠렸죠. 14대 1, 16대 1, 거의 17대 1까지 간 거죠. 지금 최근 3년치의 서울권 경쟁률이. 예. 그러면은 14대 1, 16대 1 초반 그다음에 거의 17대 1까지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이 학생들이 그만큼 수시에서 떨어지겠죠. 서울권에 이만큼 학생들이 몰려서 인문 자연에서 거의 10만 명 이상대가 지금 현재 탈락으로 지금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시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지방 수도권으로 분산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정시로 모일 것이냐 놓고 봤을 때 정시 때는 더 모이게 더 몰릴 수 있는 같아요. 구조가 예. 생기는 거겠죠. 또 분위기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더라도 뭐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심리가
수시 합격 성적 발생, 수시 합격한 학생들에게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정시 때는 그러면 더더욱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약간 서울대는 경쟁률이 좀 높아졌지만 연고대는 떨어진 것 같던데, 그리고 중위권, 서울의 중위권 대학도 약간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논술 전형에서 어떤 뭐 특정 대학에서는 논술 전형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또 논술 전형에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차이 발생을 정도인가요? 해서 그렇지.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에서 보면은 논술에서 무모하게 좀 원서를 내는 거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던 것들이었고 예. 나머지 소재 한 중상위권, 중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지원자 숫자가 늘었죠 지금. 증가됐던 얘기 자체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의 원서를 내는 학생들의 특징은 상위권 대학의 도전에 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죠. 잠재적인 예, 학생들이. 예. 학교 내신보다는 의지가 수능, 강한 친구가요? 또 상위권 대학의 예. 지향점이 뚜렷한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서울 소재대학에 지금 수시에 원서 냈던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더 많아졌다. 이 학생들이 정시에서도 과연 지방대학 쪽으로 하위권 대학으로 원서를 낼 것이냐, 안 내겠죠. 아니면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페이스 유지가 맞을 그렇게 예측이 드는데 상위권에 대한 경합도 정시에서 세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좀 눈여겨볼 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 한 0.4등급 정도가 평균 그 특정 고등학교에서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의 학교 내신의 분포를 이렇게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같은 동일 학교 내에서도 학교 내신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거. 전국 평균으로 대학 입시 결과 발표 기준점으로 보면 한 0.4등급 정도 이과가 앞서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과가 앞서고 있는 이 학생들이 과연 수시 원서를 낼 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가 굉장히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죠. 요번 수시 놓고 그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에 정시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맞아요. 예. C대학보다는 A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과로 가면 C대학인데 문과로 가면 A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수의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하다라면은 이과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원서를 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가지고요. 그렇죠. 학종으로. 근데 대표님 만약에 학종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서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잖아요. 자, 전공 적합성을 예. 보는데 이과면 문과에서 예. 이과 학생들이 수학 수리 능력이 뛰어나고 예.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 부분 쪽에서 관심도 많고 네. 과학도 잘하고 예. 그런 다 잘해. 학생들이 문과 특정 학과에서 수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되는 커리큘럼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예. 컴퓨터 관련 부분들이 이 학문에 연결이 됐을 경우에 더 좋은 어떤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학생들이 어떨 것이냐고 만약에 정성평가로 들어갔을 경우에 네네. 반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없는 학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상경,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라든지 통계학과. 또 실제 대학에서는 매년마다 입시 결과를 지금 공개를 해야 되죠. 네. 작년도에 우리 대학의 학과의 평균 내신 합격선이 2.3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5등급으로 떨어졌다. 자,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대학이 싫겠죠. 있을 수 솔직히는. 있죠. 그런데 내신 좋은 이과 학생이 지원해. 그렇죠. 거기에다가 커리큘럼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수학 잘하는 게 여기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관련된 흥미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전공 적합성에서 이과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학교 내신도 문이과 통합 교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수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부 대학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예. 특정 문과 학과에서도 거의 80% 가까운 학생은 이과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이번 수시에서요? 그렇죠. 이런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나타날 거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여러 중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뭐 대표님 제가 궁금한 점이 이과 친구가 내신이 더 높다. 근데 그 친구는 왜 만약에 문과로 돌린다고 했을 때 교과가 아니라 종합으로 하나요?
아무래도 교과의 합격선 자체가 네. 대단히 엄격하고 높고 아, 또 모집 선발 문과에서도 규모도 높은 대단히 친구들이 할 작고 테니까. 아. 그리고 주요 대학들에서는 수시 전체 선발 인원 중에서 그래도 한 거의 70% 이상 정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상위권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지금의 문이과 통합 수능과 문이과 통합 교과 시스템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금년도도 교사 추천서 없어지고 있죠. 내년도가 되면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봉사활동 진로 뭐 수상 실적 다 전면 배제되고 있는 거죠. 예. 서류에 관련된 심사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다 없어진다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정성적인 평가 요소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정량적인 평가 지표가 지금 중요하게 좀 대두되어 맞아요. 있는 네네. 상황이다라. 네네. 물론 고교학점제가 들어온 그 이후의 얘기가 되는 건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 직전 상황까지 놓고 봤을 때는 대학 입장으로 봤을 때 정량적인 평가에 어떤 학교 내신 등급의 합격 점수 수치가 중요한 개념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공개를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그걸 가지고서 대학의 수준을 평가할 맞아요. 수 있는 네. 것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 더 계속 새로운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도체 학과가 좀 등장했어요.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떠신가요? 반도체 학과가 대체적으로 대학들에서 보면 주요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의약학계 다음 라인 정도에 형성된 것은 지금 현재 점수 분포적인 특성입니다. 정시 예, 예. 기준으로 놓고 예, 예. 보면은 지금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 대기업이랑 연계된 학과들 예, 계약학과. 네, 경쟁률도 거의 최상단에 좀 높여져 있는 맞아요. 거고 취업 때문인가요? 일단 취업과 그리고 대학의 어떤 그 다니면서 어떤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그 퀄리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국 브랜드 있는 대학과 대기업이 연계된 학과는 의약학 계열 다음에 전문 학과 정도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뭐 예를 거. 들면 성균관대 반도체 네, 시스템 성균관대 학과. 반도체라든지 뭐 세종대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아. 그런 중위권 대학들도 지금 현재 인설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관심의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더라도 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 관련된 그런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특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기 학과 구분에 지금 현재 들어가 것 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에 들어오면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에 들어왔었고 예, 예. 이미 어느 정도 그 알려져 있는 대학들이었죠. 근데 이번에 정부 발표까지 같이 가세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미래계획까지 나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자연계는 이렇게 신생학과도 있고 선호되는 학과들이 너무 많은데 문과는 많지 않은데 문과는 거의 뭐 상경이 계속 이어지나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선호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보면 뭐 취업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학과의 수시의 지원 패턴을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의대가 높고 뭐 이런 인기 학과가 높고 그다음에 차상위 인기 학과도 네. 뭐 컴퓨터라든지 뭐 반도체 신소재 이런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특정이 되는데 문과에 관련된 대학의 주요 대학만 보더라도 수시 지원의 경쟁률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예. 주요 중상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서 비인기 학과가 거의 1, 2, 3 탑 경쟁률에 속해진 학과의 대학들도 있고 그래요? 또 어떤 대학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과에서 좀 상위권 경제 경영이라든지 경제 뭐 경영. 커뮤니케이션 관련돼라든지 미디어학과. 이런 미디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1, 2, 3에 들어가 있는 그 선호도에 들어가 있는 네. 지원을 많이 했던 학과의 대학들이 있는데 예. 문과 대학들은 사실은 조금은 지거재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대학의 그 비인기 학과의 선호도가 좀 높게 형성된 대학들은 사실은 간판을 봤다는 얘기가 되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경제 경영학과 쪽이 아니고 나머지 대학들 뭐 일반 비인기 학과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상위권 중위권 이렇게 인서울대학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그재그로 나타납니다. 일반하고 이게 문과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학과가 어디입니까라고 하면 사실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발표되는 자료에서 우리가 의대는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뭐 치대는 어떻고 약대는 어떻고 이게 최고 경쟁률이 딱 나타나고 뭐 전국의 의대 경쟁률이 600대 1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문과 쪽에서는 사실 이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를 해본들 그 해에 특정한 사안이었지 일반화된 사안으로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능 때문에 고민하시는
학생 이게 지나면 또 고1, 2학생이 수험생이 되잖아요.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떨려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그 이제 수험생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그마하게 뭔가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 떨쳐버릴 필요가 있고, 지금 원래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특히 시험장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설사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실제 점수의 합격선도 낮아진다라는 것들을 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이제 3학년하고 2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 입시의 어떤 변화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된 걸로 보면은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어떤 그 활동들을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에 올인하면서도 만약에 학교 내신 성적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어떤 합격자 지표상으로 봐서 거리가 좀 멀다 싶으면 도전의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과 내신의 균형적인 어떤 학습 밸런스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신도 만약에 한 2등급이 나오면 수능도 한 2등급이 나올 정도로 처음부터 단단하게 구도를 갖고 가면 목표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고. 교수님의 말씀이 입시를 놓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기자 TV